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도 서울시 의료기술직 공무원 시험 기출문제 총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잘 보셨나요? 제가 강의 중에 아니면 문제풀이 시간에 제가 출제 경향을 얘기했는데 서울시에서 이번 서울시 문제 거의 100% 제가 문제풀이 및 강의한 중에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셨죠? 자, 그럼 관련해서 총평 및 문제풀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서울시 문제는 우리 다 다른 지역의 문제는 오픈이 안 되지만 서울시 문제는 여러분들이 오픈되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이 수험지를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문제 풀어봐서 자기 점수는 알겠지만은 하나하나 자 짚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문제풀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의료법에서 두 문제 나왔죠. 두 문제는 결격 사유 하나, 환자의 권리.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의료기사법에서는 두 문제도 나왔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은 누가 하느냐. 그 다음에 치과기공소 면허 취소, 의료기사의 면허 취소. 그렇죠? 여러 시험이 나왔고. 자, 응급의료법에서는 한 문제 나왔습니다. 미수급 대지급의 청구. 청구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 이건 여러분 다 맞췄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경기도 문제에서는 감염병 예방법에서 네 문제가 나왔죠. 네 문제는 첫 번째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 취소. 이제 가로치기. 이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좀 난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제2급 감염병의 종류. 자, 세 번째 중앙감염병 병원 지정은 그 다음에 역학조사관의 설명에 관해서 시험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그 병원 지정 관련과 감염병에서 이 두 문제가 약간 좀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공공보건의료법에서 두 문제가 나왔죠. 두 문제는 공공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 구성.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익히 잘 아는 거고, 의료 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지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나온 묘수가 우리가 의료법은 보통 작년은 경기도에서 네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는 이제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지역보험법에서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장 쉬운 기본적인 것 두 문제. 방문건강관리 전담 공무원. 그 다음에 전문 인력 최소 배치 기준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왔죠.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누차 이거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국민건강 영양조사 16조죠. 이런 것이 또 나왔고, 혈액관리법에서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특정 수혈 및 체열 부작용의 보상, 그렇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국민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사항이 제외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강조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그 다음에 보건의료기본법, 기본, 주요질병관리체계 확립, 그 다음에 학교보건법. 그래서 이번 이따 총평 시간에 얘기하겠지만은 서울시 문제는 학교보건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대방고시에서 강의 들었던 우리 수험생들은 아마 이거 다 맞추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수험생들은 아마 여기에서 굉장히 혼란이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시험에 나왔고요. 노인복지법, 여러분 교재도 있고, 노인성 질환의 범위, 이건 우리 문제집에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실태조사,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처음 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다 수업 시간에 강조했기 때문에 일단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쉬웠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서울시 문제는 제가 이따 총평 시에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24년도 대비해서 거의 같은 수준에 어렵지 않게 이렇게 출제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는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5년도 서울시 의료관계법규는 24년도 대비 전체적으로 문제의 난이도는 비교적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타법규에서 방금 제가 강조했듯이 학교보건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서 각 한 문제씩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법규를 거의 수험생들이 잘 공부하지 않는 이런 그 수험생들은 굉장히 다소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의료법규는 항상 그 출제 범위나 출제 문항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각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편중 그 루틴대로 나오지만은 어느 때는 문항수가 줄어들 수 있고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부할 때는 정말 모든 과목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 나왔지만 다음에는 또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우리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법에서 4문제, 의료법 2문제, 의료기사법에서 2문제, 공공보건의료 2문제, 지역보호법에서 2문제씩 나오고 응급의료, 혈액관리,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기본법에서 한 문제씩 출제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마약관리법은 꾸준히 나왔는데 이번에는 마약관리법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왜 안 나왔을까? 이번에 마약관리법 여러분 아시다시피 법이 엄청 많이 개정됐죠. 그러니까 개정된 거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쯤에서 아마 쏟아져 나오지 않나 저는 생각됩니다. 올해는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자, 네 번째 보면 여러분 앞으로 26년도 아니면 후반기에 수험 보는 수험생들은 여기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서울시 출제 문제는 법령 11문제, 시행령 6문제, 시행규칙 3문제에서 출제되어 향후 수험생들이 시행규칙까지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의료관계법규 고득점 어렵습니다. 알았죠? 이번에 시행령, 시행규칙 합해서 9문제. 여러분들이 법령만 주로 공부한 수험생들은 앞으로 문제 풀 때 굉장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부 안 하면 고득점 받기 정말 어렵다는 거 서울시 문제에서 증명됐습니다. 자, 다섯 번째. 전반적으로 대방고시 이론서 교재와 기출문제, 근데 실제 동형 모의고사에서 거의 유사하게, 동일하게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우리 대방고시 수험생들은 아마 고득점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대방고시 우리 수험생이라면 평균 기본적으로 90점은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심지어 100점짜리도 아마 많이 나오지 않나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총평은 이걸로서 간단히 끝나고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관련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료법상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로서 보기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후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정답 몇 년? 2년이죠. 여러분 제가 굉장히 그 모의고사도 보고 동형 모의고사 설명하고 나올 것이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법은 항상 1년, 2년 뒤에 나옵니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25년 반 술술 풀리는 문제집 의료법 95번에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제가 강의했던 내용 동형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에 다 얘기했던 문제가 100% 서울시에서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후 몇 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년. 우리는 이번에 11월 달도 8월 달 다른 지역에서 보는
경우도 우리는 이 5년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5년. 얘는 형의 집행유예 2년, 실형 선고 몇 년? 5년. 제가 이렇게 강의했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의료법 시행 규칙상 환자의 권리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죠. 환자의 권리도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환자의 의무도 있겠죠. 첫 번째, 상담 조정을 신청할 권리 있죠. 두 번째,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있죠. 세 번째,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죠. 존중받을 권리? 존중을 해야 하는 의무는 있죠. 정답 4번이 틀리는 거죠. 자, 그럼 관련 이 문제는 25년파 수술 풀리는 문제집 의료법 83번에 유사하게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환자의 권리 의무에서 환자의 권리, 진료받을 권리, 알 권리 및 자결정권,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상담 조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죠. 그러나 환자의 의무도 있죠. 의무, 의료인에 대한 신뢰 존중 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는 의무가 있죠. 예,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번에 출제됐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의료법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관리 책임자 및 책임자 교육 및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람 누구냐? 이거 제가 모의고사도 보고 예측하기도 하고 출제될 것이다. 있죠. 자, 1. 시도의사. 2. 질병관리청장. 정답. 질병관리청장이 정답이죠. 자, 25년판 술술 풀리는 문제집 282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관련 법령 확인합니다. 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이하 사망에 오면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자, 1년도 중요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1년 이내에 누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 다시 말해서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기관, 여기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질병관리청장이 언제까지 1년 이내. 중요합니다. 됐죠? 이게 이제 시험에 서울시에 나왔죠.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의료기사법 넘어갔었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용사의 면허 취소. 자, 우리는 치과기용사, 그럼 뭡니까? 의료기사죠. 그럼 의료기사의 면허 취소를 생각하면 되겠죠. 1.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용소를 개설 운영할 때 뭡니까? 얘는 자격정지죠. 2. 치과기용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용소의 업무를 자격정지죠. 3.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용물 제작 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용물 제작 등 업무를 할 때 얘는 면허 취소죠. 4. 치과기용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치과기용소의 업무를 할 때는 뭡니까? 자격정지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자격정지와 면허 취소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죠. 자, 이 문제는 술술 풀리는 문제집 의료기사법 92번, 96번에 있습니다. 자, 관련 법령 확인합니다. 면허 취소.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용물 제작 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용물 제작 업무를 할 때, 이건 면허 취소죠. 자격정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치과기용사 또는 안경업소 업무를 하는 경우, 등록한 치과기용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용사 업무를 행할 때 다 자격정지죠. 개설 등록을 하잖아요.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용소를 개설 운영할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자격정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건 여러분들 여태까지는 한 문제도 여러분들 거의 다 맞힌 걸로 제가 생각됩니다. 그렇죠? 자, 5번. 자, 5번에 여러분들, 자, 감염병 예방법으로 넘어왔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기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 자, 보기 제23조의 2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 취소 등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 병원체를 며칠? 90일 이내에 폐기합니다. 폐기.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은 법문에 따라 고위험 병원체를 폐기 및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천재, 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이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도 마치 9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게 시험 나온 겁니다. 그래서 90일 정답 4번입니다. 제가 이거는 수업 강의 시간에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90일. 자, 이론서 교재 33강 해설에 교재 331, 332페이지에 있는 제가 33강 여러분 제가 강조한 내용이 90일 이렇게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문제를 낼까 하다가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는 이제 강의로 대신한 바 있습니다. 자, 우리는 23조 2에 제가 90일 이렇게 됐죠. 자, 6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그러면 얘는 무슨 몇 급이죠? 2급이죠. 2급. 그럼 2급에 대해서만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2급. 결핵, 2급, 수두, 2급, 말라리아, 3급, 신종, 1급이죠. 그럼 정답? 기역, 니은. 이건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건 아마 수험생들이 아마 한 명도 틀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관련 우리 수술 풀이 문제집에 19, 27번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제2조 결핵, 수두, 홍역 관련해서 쭉 있죠. 특히 우리 2급 또 다른 또 우리가 11월 달에도 이제 시험 보는 그 지역에서는 우리가 2급에 또 시험 잘 나오는 게 A, E 이걸 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A2는 2급입니다. 2급. 됐죠? 자, 7번입니다. 7번 문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중앙 감염병 병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잘 혼돈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수험장에. 제가 이거 우리 교재 이따가 해설집 보면 여러분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제가 이제 문제를 낼까 하다가 그냥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으로 이제 대신했는데 하나하나 문제 풀어보면서 이제 여러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중앙 감염병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은 것. 1. 중앙 감염병 병원은 매년 업무 추진 현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보고한다. 자, 매년입니까? 매 분기별이죠. 매 분기별. 두 번째, 중앙 감염병 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이다. 맞죠? 정답 2번입니다. 3. 1병실에는 2병상을 둔다. 다만 감염병 유행 등으로 병원에 수용 가능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 수 있다. 이 3번과 4번은 우리 교재도 없거니와 제가 이거는 3번, 4번은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자, 우리가 모르는 것들은 여러분들 읽어볼 필요가 있다 없다. 모르는 것 제외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하나 제가 강조한 게 있어요. 중앙감염병 병원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뭐냐? 국립중앙의료원이다. 이거 지금 누차 강조한 거예요, 이거. 그럼 이거 몰라도 이거 정답 고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쵸? 자, 얘는 여러분, 이런 문제가 다른 지역에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드립니다. 사망. 1병실에 1병상만을 둔다. 이게 정답입니다. 1. 자, 4항에 평시에 전체 격리병실에 10%가 아니라 20이다, 20. 20% 이상을 대기 상태로 운영하여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한다.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 2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3번과 4번은 내가 몰라도 국립중앙의료원만 알면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방고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었다면 이건 다 맞추어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이 7번에 보면 우리 교재입니다. 25년판 교론 교재 제가 30강 해설에 있고 교재 여러분 참 295, 294페이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여러분 볼까요? 우리 교재는 그대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시행령 1주에 3 중앙감염병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등등등 제가 우리 교재에 국립중앙의료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 설명을 하다가 요것만 키워드, 여러분 교재에 국립중앙의료원 해가 제가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는 시행령 자 5회 11제 1주 3회 5항에 보면 자 중앙감염병원은 매 분기별 아까 1년이죠. 1년 매년이 아니라 매 분기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보고한다. 그래서 아까 그 1번이 틀리고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우리는 아까 3항 사항에 대해서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 요 교재는 우리 새로운 그 26년도 판인지 이게 내용이 좀 올라갑니다. 자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 있죠. 보건복지부 고시한 내용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이게 시험이 나오더라는 거야 이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폭넓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2조. 자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에 대한 고시한 내용 중에 2조, 3조, 4조 쭉 있습니다. 그중 2조에 보면 중앙감염병원의 지정 있죠. 어디 있어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한다.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거 제가 교재를 만들 때 이걸 느낌이 있어가지고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독한 우리 수험생들은 아마 그 내용을 몰라도 다 맞출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제5조의 운영시 준수사항입니다. 여기 있죠. 1병실에는 1병상만을 둔다. 2항 평시에 전체 격리병실의 몇 퍼센트? 20% 이상을 대기상태로 운영해야 한다. 됐습니까? 이런 것도 지금 다음에 전남 지역이나 11월 달에 강원, 울산, 인천 지역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폭넓게 지금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8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관. 여러분, 역학조사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거. 이런 제가 뭡니까? 해설하면서, 특강하면서 제가 다 얘기했던 겁니다. 확률이 많다. 미출 감소 이거. 근데 이게 나왔어요. 하나하나 볼까요? 자, 역학조사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 시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사로 임명한다. 맞죠? 2.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100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100명 이상. 맞죠? 세 번째,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3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자, 시도 소속 공무원 몇 명? 2명. 정답 3번이 틀리는 거죠. 4번,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역학조사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하면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는 25년판 술술 풀린 문제집 289번, 290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관련 법령 확인합니다. 60조 2의 역학조사관.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몇 명? 100명 이상입니다.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몇 명?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둬야 한다. 이 경우 시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해야 한다. 됐습니까?
자, 3항에 보면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랬죠. 역학조사. 그럼 누구니? 우리 문제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방역,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가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 의료인, 약사, 수의사 등 이런 사람들이 역학조사관 할 수 있다. 정의되죠. 자, 9번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시행령상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여러분, 제가 국민건강영양조사 이런 법령 16조에 있는 내용인데 다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 협의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하나하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다. 옳지 않은 것. 부정문입니다. 옳지 않은 것. 밑줄 1.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맞죠? 2.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구역과 기준을 정하여 선정한 가구 및 그 가구원에 대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한다. 맞습니까? 틀리죠? 바뀌었죠? 주어가. 이거 살짝 바꿔놓은 거야. 제가 강조. 자, 그러면 우리는 국민영양조사 누가 하니? 질병관리청장.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냐. 다 맞추고. 이건 거의 뭐 틀릴 일 없을 겁니다. 2번이 틀리죠. 누가?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과 협의해서 매년 구역과 기준을 정하는 거죠. 정답 2번입니다. 3. 노인, 임산부 등 특히 건강 및 영양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 기간을 정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맞죠?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건강조사와 영양조사 구분하여 실시한다. 정답. 다 맞죠? 그러면 2번이 옳지 않은 것이죠. 됐죠? 이건 여러분들이 거의 다 맞췄으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술술 풀리는 문제집 106번, 108번, 113번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유사하게. 자, 관련 법령 확인합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됐습니까? 시행령.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과 협의해 매년 구역과 기준을 정한다. 자,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과 협의해서 노인, 임산부 등 특히 건강 및 영양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 기간을 정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행령 보면 21조.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건강과 영양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거의 다 맞춘 걸로 저는 사료됩니다. 자, 10번.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이 아닌 것을 보기에 모두 그런 것. 자, 여러분. 의결사항. 제가 이거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나올 것이다. 경기도 서울시에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의결. 제가 이게 가로 책에 여러분 보면 의결은 제 기억납니까? 이거 두 개 반드시 외워야 된다. 파이널 강의에 제가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의결사항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 보기. 기억. 국민건강보험법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니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얘들은 의결사항이 아니죠. 심의사항이죠. 요양급여 기준, 직장가입자 보험료. 자, 그럼 우리의 정답. 기억, 니은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1번. 자, 이 문제는 25년판 술술 풀리는 문제집 15, 16번에 유사하게 있습니다. 됐죠? 그럼 우리는 관련 법령 확인합니다. 제가 이거는 꼭 나온다고 제가 서울시에 제가 패널 강의 때 누차 강조한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볼까요? 자,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자,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호 내용을 심의도 하고 의결하기 위해서 뭘 두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죠.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얘는 뭐니? 의결은 제기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5의 2 봐봐. 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당 의견을 제시한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의견을 제시하는 거 반드시 메모리. 그 다음에 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에 관해서 아닌 거 골라라. 가나다. 이건 예측했었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근데 지금 이게 나온 거예요. 의결생이 아닌 것.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마 많이 저는 여기서 이 문제에서 많이 아마 틀렸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맞으면 아마 100점 쭉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건 여러분들이 그래서 수험 본 우리 대방고시 수험생들이 교수님 이번 서울시 문제 교수님이 다 얘기한 것이 다 출제됐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됐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11번. 자,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 특정 수혈 부작용자에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은 됐죠. 그럼 보상금이 단 조건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단 혈액의 공급 과정에서 혈액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로 가정한다. 그럼 뭐 여러분 이건 기본이잖아. 정답 위자료죠. 됐습니까? 위자료. 이 문제 25년파 술술 풀리는 문제집에 혈액관리법 67번, 68번 동일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들 여러분 거의 다 이 문제는 뭐 거의 다 수험생들은 다 맞추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10조 2에 관련 법령 확인하면 10조 2에 특정 수혈 부작용 및 체혈 부작용의 보상 있죠. 혈액의 공급 과정에서 혈액원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6호 위자료만 지급합니다. 위자료. 됐습니까? 이건 가장 기본적이고 좀 더 심도 있게 나가면 여기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또 해야 됩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12번. 지역보험법상, 시행규칙상 방문 건강관리 전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사람. 보기, 기역, 간호사, 니은, 영양사, 디귿, 한약사, 리을, 지역집사. 전부죠. 정답. 이거 뭐 달. 4번. 이건 아주 지역보험법에서 아주 가장 단순하게 나오는 이 문제 패턴입니다. 여기에. 여기서 우리 방문 건강관리 전담 공무원. 자, 우리는 문제집에 143번, 144번 보면 유사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들 가장 쉬운 문제로서 아마 수험생 다 맞췄으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방문 건강관리 전담 공무원. 자, 간호사, 영양사, 한약사, 지역지도사죠. 자,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패턴이 이게 뭐가 있을까요? 자, 방문 건강관리 전담 공무원 중 의료기사 아닌 사람. 여기 시험 나온단 말이야. 그럼 뭐냐? 여기 있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의식사. 됐습니까? 방사선사, 임상의사.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제 시험 보는 우리 수험생들은. 자, 13번 볼까요? 자, 지역보호법 시행규칙상 보건소 전문 인력 배치 시 전문 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부정문입니다. 오늘 제가 수업 중에 확률 많습니다. 강조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강조했냐면 의료기사 등만 잘 보면 된다. 기억하죠? 그건 나오잖아요. 이렇게 시험. 1.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자,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물리치료사. 최소 배치 기준은 2명이다. 맞죠? 2. 인구 30만 명 미만의 시 보건교육사. 최소 배치 기준 1명이다. 맞습니다. 3. 특별시에 제가 특별시에 의사, 간호사 수는 반드시 공부하라 그랬죠. 특별시 9. 간호사 최소 기준 몇 명? 18명. 기억나죠? 맞죠? 4.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 임상미 이상.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 임상미의 최소 배치 기준은 3명이다. 몇 명? 4명이다. 이게 쉽네요. 정답 4번이 정답입니다.
이 수수 풀릴 문제지 비슷한 문제 패턴이 127, 128번에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 법령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표를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있죠. 최소 배치 기준.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제가 여러분 기억하죠? 의료기사 반드시 공부할 것. 의사, 간호사 기억나죠? 그럼 다 풀려 문제가. 그럼 어떻게 공부하냐? 첫 번째 군. 됐습니까? 군. 그럼 우리 물리술사 군 몇명이? 2명이잖아. 됐죠? 그 다음에 특별시 구 아까 간호사 18명 맞죠? 자, 여러분 잘 보시죠. 여기 잘 보세요. 여기는 인구 30만 명 미만이야. 미만. 요건 제가 강조했잖아. 인구 30만 이상이 이상. 헷갈리면 안 돼. 이상이 시. 됐습니까? 이상이 시. 뭐 있습니까? 그렇죠? 보건교육사. 그렇죠? 한 명이죠. 자, 임상병의사. 4명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많이 약간 혼동이 있을 수 있어요. 인구 30만 미만의 시는 임상병의사 3명이에요. 3명. 근데 이 30만 명 이상에서는 4명.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여기서도 꼼꼼히 안 본 사람들은 여기서 많이 틀렸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됐죠? 쉽지 않은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숫자적인 헷갈리면 혼동이 오면 거의 틀리는 문제. 근데 열심히 한 우리 수험생들은 아마 다 맞췄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14번. 자, 이것도 14번.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보기 가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보기 의료기관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미수금의 대지급을 받으려는 경우 누구에게 건강보험심평가원장에게 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를 한다. 이것도 제가 파이널 강의 때 반드시 강의한 거. 많다. 반드시 하셔야 된다. 모의고사도 보고 제가 동형 모의고사 문제도 풀어보고 했던 문제입니다. 이게. 자, 우리는 관련 법령, 관련 문제집에 응급의료법에 53번에 보면 아주 정직하게 이게 이런 문제가 똑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됐죠? 자, 관련 법령 시행령 20조. 여러분 지금 느끼는 게 없어요? 지금 뭡니까? 시행령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시행령. 법령 11문제 시행령. 예? 이게 지금 시행규칙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자, 누구? 심사평가원장에게 미수금 대지급을 청구를 한다. 청구. 누구한테? 심평원장한테 하는 거다. 이거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이제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법령. 이제 계속 2문제 나옵니다. 자, 공공보건의료법령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단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여러분 기억나죠? 자, 기획재정부 차관 있습니까? 있죠. 2. 국방부 차관 있죠. 3.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있다 없다? 이건 없죠. 4. 고용노동부 차관 있죠. 우리는 술술 풀린 문제집에 16번에 있습니다. 관련 문제는 이런 문제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거의 다 맞지만은 정답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다른 항목이 많기 때문에 혼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답 3번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아닙니다. 알았죠? 정답 3번입니다. 자, 관련 법령 확인합니다. 자, 시행령 제5조 2에 공공보건 정치심의위원회 구성 여기 있죠.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 차관, 법무부 차관, 국방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국가보건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여러분 기억나요? 여기 답 잘 나오는 게 보건복지부 차관 있어 없어요? 없죠. 그것도 보건복지부 차관 없습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자, 16번. 공공보험 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료 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여러분, 제가 파이널 강의 때 비교하면서 비교 분석할 때 설명했습니다. 야, 이거 나올 것 같다. 의료 취약지 거점 의료. 야,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의료 취약지 거점 의료 누구? 시도의사. 이거 뭐 기억하라 그러죠. 시도의사. 그렇죠? 기억나죠? 자, 의료 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 의료 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벌써 나왔네 답이. 보건부 지정하는데 신청해? 아니잖아. 시도의사한테 시도의사. 자, 시도의사입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정답 1번이죠. 2. 의료 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 취약지에서 적정한 보건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결과를 누구한테? 시도의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도의사. 3.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 및 시장 구청장은 의료 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시설, 설비, 확충,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맞죠? 4. 의료 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향후 이런 문제가 나오면 또 틀리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걸 뭘로? 대통령령으로 살짝 바꿔놓는단 말이야. 보건복지부령입니다. 됐죠? 정답 1번. 우리는 의료 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지정은 누구? 시도의사. 그거 알면 다 풀리는 문제 아니야 이게. 그렇죠? 자, 우리 관련 이 문제는 우리 술술 풀리는 문제집에 33, 35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관련 법령 13조 의료 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지정 1. 시도의사는 의료 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의료 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누구한테? 당연히 시도지사한테 신청해야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모든 6항에 보면 모든 법률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넘어갑니다. 자, 17번. 여러분 17번도 여러분들 이 17번 문제 풀다가 여러분 많이 속으로 웃음이 나올 겁니다. 내가 이런 얘기 했죠. 야, 감정 9만. 야, 감정이 몇 개야? 9만 개. 기억나요? 감정 9만. 이거 끝이야, 여러분들. 우리는 주요 질병 관리, 자, 주요 17번 보건의료 기본법상 주요 질병 관리 체계에 속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 그러면 주요 질병 체계 관리 체계가 2개 있잖아. 주요 질병. 그죠? 근데 평생 국민 건강 관리, 질병 관리 체계가 있죠. 주요 질병. 그럼 우리는, 자, 주요 질병 뭐야? 아까 감정. 몇 개야? 9만.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정신. 구강보건. 만성. 그럼 뭐니? 정답. 기억, 니은율. 정답? 2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감정구만? 야, 이런 게 나와? 아마 웃음이 나왔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보건의료 기본법 67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럼 우리는 여기 있죠? 자, 주요 질병 관리 체계, 평생 국민 건강 관리 체계 있죠? 그럼 내가 얘기했죠? 야, 주요 질병만 메모리에 4개만, 감정 9만만, 그럼 끝! 그럼 여러분들이 향후에 다른 지역에서 시험 볼 우리 수험생들은 또 정리해야 할 게 있죠. 누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업무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를 구별해줘요. 다음에 시험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냐,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냐. 됐죠? 자, 18번.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18, 19, 20번은 기타 법규문입니다. 우리 대방고시 강의 듣던, 저희한테 강의 듣던 우리 수험생들은 아마 다 맞추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
처음 보는 문제는 거의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우리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학교보건법상 교육부 장관은 몇 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는가? 몇 년? 정답 5년입니다. 여러분들 기타 합격 공부 별로 안 하죠, 여러분들. 예, 이게 나올까 말까 나오지도 않는데 뭐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다 강의를 했습니다. 강조도 해줬습니다. 자, 우리 문제집 보면, 제 문제 보면 술수 풀린 문제집 학교보건법 4번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나오더라고. 문제집 푸는 법도 다 맞췄을 거예요. 정답 됐죠? 5년 4번입니다. 자, 관련 법령 확인합니다. 제2조의 3 1항의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한다. 됐습니까? 5년마다. 됐죠? 자, 19번. 여러분, 야, 노인복지법령? 놀랬죠? 제가 강의했습니다. 모의고사도 냈습니다. 모의고사도 냈고, 동영 모의고사도 제가 낸 게 그대로 나왔어요, 이게. 어? 작년에 이게 어느 지역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지금 우리 교재에 이게 올려져 있습니다, 지금. 19번. 노인복지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료 지원할 수 있는, 자, 노인성 질환의 범위 규정되지 않은 것. 1. 안질환. 2. 무릎 관절증. 3. 심혈관 질환. 4. 전립선 질환. 근데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어떤 걸 손을 찍으면 4번을 찍게 돼 있어. 그렇죠? 모르는 사람 다 4번이야. 됐습니까? 정답 3번입니다. 3번. 여러분들 문제 풀고 우리 문제집 25년판 술수 풀린 문제집 노인복지법 5번 옵션 5번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자, 관련 법령 갑니다.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제20조 2 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 지원 대상 기준 및 방법에서 1항에 보면 노인성 질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뭐니? 안질환, 무릎 관절증, 전립선 질환. 됐습니까? 이게 또 다른 지역에 안 나오라는 법은 없어요. 자, 나온 것들이 계속 연결돼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0번. 여러분, 여태까지 한 문제도 틀리지 않은 수험생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렇죠? 네. 자, 20번.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을 우리가 여러분 공부 거의 안 할걸요? 저는 장애인복지법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것만 건드려 줬습니다. 근데 그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 하나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 일단 제가 문제 보면 다 하지 않아도 돼. 중요한 거 하나만 알면 문제 풀 수 있단 말이에요. 법은. 자, 20번. 장애인복지법령상, 자, 키워드. 장애 실태조사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그런 것. 자, 이거 뭐야? 기흥리는 이거 3개죠. 자, 1. 기업. 전수조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도지사. 이런 사실적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니은. 표본조사는 보건복지장관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디귿 봐봐, 디귿. 매년 장애 실태조사를 매년에 이것만 이거 장애 실태조사 몇 년 만에? 3년, 3년. 야, 내가 이런 얘기 했지. 야, 몇 년 모르면 거의 대부분 제일 많은 년, 몇 년? 3년. 이렇게 했잖아. 기억하죠? 3년, 3년. 이거는 제가 강의를 해줬습니다. 야, 다른 거 몰라도 3년만 기억하자. 근데 저도 전수조사, 표본조사는 제가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책에도 이게 없어요.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모르는 거, 내가 모르는 거 동그란 칠판에 있다 없다? 없잖아. 모르는 것들은. 그럼 뭐니? 이건 알잖아. 디귿은. 몇 년? 3년. 그럼 생각해 보세요. 디귿이 틀리단 말이야. 야, 디귿 틀리잖아. 남는 게 뭐니? 모르면 기억력. 정답 1번. 여러분, 제가 문제 풀 시간에 이런 거 많이 여러분들 가르쳐 줬잖아. 여러분들, 지난번에 경기도 합격한 교수님
몰라도 교수님 푸는 문제 푸는 방식으로 푸니까 다 풀었다. 얘 못 풀겠어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숙제 긴장해서 그래 긴장. 안 배웠는데 나 모르는데 멘붕 오는 거야. 그럼 돼? 안 되죠. 천천히 생각하면 다 풀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거는 얘기하잖아요. 기억, 니은. 제 책에도 없어요. 이거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뭐 어떤 거 가르쳤어? 장애실태조사 몇 년? 제가 우리 교재도 나와 있고 문제집 장애복지법 14번 문제 나와 있어 이게 몇 년? 3년이. 이것만 알면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대부분 교수님 잘 모르겠다 그냥 아무거나 동그라미 쳐? 이건 아니야 여러분들. 3년만 알면 매년인데 틀리잖아. 디귿은 다 있잖아. 틀리네. 정답 1번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거 맞히면 여러분들 우리는 대방고 출신들 100점이에요 100점짜리. 이거 틀리면 95점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 나온다 이거 나옵시다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 시험본 끝나고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우리 복교 교수님이 얘기한 게 다 나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다 어떻게 나왔어? 보니까는 우리가 오픈되잖아요. 그럼 보내주더라고요. 컴퓨터에 보니까 이 정도는 최소 95점 우리 이상 맞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것만 맞히면 아마 100점 이렇게. 여러분들 14번 열어봅시다. 이 문제 3년짜리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은. 근데 여러분 기타 복귀 합니까?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들으는 얘기는 법규 때문에 판가름이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서울시는. 법규 문제는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기타 법규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법령 합니다. 우리 책에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 이거 한다고 나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시행령 18조 실태조사 이것도 새로 나오는 이제 26년도 교재는 다 이제 더 보강해서 올라가는데 여기 있죠. 자, 장애실태조사는 자, 두 가지 있어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해야 돼.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뭐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도지특별 가로치고 시도조사. 누가 하니? 시도조사 실시하는 거야. 그런데 표본조사는 누가 하니?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런 제가 기타 법령은 26년도 대비 교재에서는 지금 많이 보강을 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알면은 웬만한 문제 다 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서울시 제 강의 들은 수험생들은 아마 의료강의법규 90점 이상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으로 서울시 문제 총평과 문제풀이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로 모두 합격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